안녕하세요, 도라에버 데스. 일본 전국 47개 도도부현 중에 아이치현, 그 아이치현 내 나고야시, 그리고 그 나고야에서 제일 번화가인 사카에, 나고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카우트를 따라가면 바가지 사기가 일본 넘버원이라서 삐끼가 여자든 남자든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사카이역은 나고야역에서 두 정거장만 가면 돼서 너무 편하고, 사카이 근처에 숙소 잡으시는 게 사카이를 메인으로 하면서 1편으로 다뤘던 나고야역 앞뒤 주변까지 추가로 탐방하면 나고야는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스팟이 좀 많기 때문에 컴팩트하고 빠르게 할게요. 그 전에 일본 여자애들한테 속으로 비웃음 나갈 것 같은 일본어적으로 좀 유의할 거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남자가 와타시라고 하면은 게이로 오해받습니다. 제발 이거 제가 계속 말하는데 와타시라고 하지 좀 마세요. 와타시는 기본적으로 여자가 쓰고요. 남자가 쓰는 경우에는 총리나 정치인이 언론 발표할 때, 그리고 뭐 뉴스나 작게는 PPT 발표할 때, 이렇게 공적인 발표 같은 거 할 때만 씁니다. 애니에서는 여성스러운 캐릭터거나 혹은 개그 좀 쓰거나 하는 정도. 내일 실제 일상생활에서 여자애들이랑 얘기하는데 와타시를 쓴다? 얘네가 티는 안 내지만 그 느낌은 굉장히 게이 같다는 거죠. 일본인 남자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태어나서 지금까지 발표 빼고 사적인 자리에서 너 자신을 와타시라고 지칭한 적이 있어? 게이 빼고 모든 남자애들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요. 남자가 와타시 쓰면 게이 같다고. 그러니까 애니에서 쓰던데, 뉴스에 나오던데, 그건 애니랑 뉴스고, 일상생활에서 남자가 자신을 와타시라고 하면 일본 여자애들 속으로 푹 그러죠. 푹.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렇게 쌓여가는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일본 여자애들 꼬시는데 도움이 될까요? 우리 도라이바들은 절대 오늘부터 와타시 쓰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무조건 처음 만나면 보쿠라고 하세요. 나이 많은 아저씨건 아줌마건 또래건 동생이건 처음 만났을 때는 나를 다 보쿠라고 하고, 좀 친해지고 나서는 20, 30대한테는 좀 자신감이 있는 오래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친해지고 나서도 계속 보쿠 쓰면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중학생 느낌이라고 하니까 성인 남자의 오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피스에서 나는 해적왕이 된다 할 때 오래와 가이조고니 나르 하잖아요. 海賊王に俺はなる 거기서도 이제 오래죠. 그러니까 보쿠 썼다가 연하나 또래는 오래로 바꾸고, 누가 봐도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친해져도 존댓말 써야 되는 사람한테는 계속 보쿠 써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났을 때, 아침 그리고 낮에 처음 만났을 때 오하요 오케이, 저녁 때 곤방와 오케이. 근데 곤니치와는 좀 만났을 때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좀 초심자 같은 느낌이 확. 일본에서 음식점 들어갈 때 곤니치와라고 하는 일본인 거의 없어요. 이게 아침, 점심, 저녁 인사 다 되는 만능이에요. 여자들한테 안녕 인사할 때도 너무 이걸 많이 써주세요. 곤니치와는 너무 포멀한 느낌? 그리고 교과서 냄새가 강하게 있는 느낌이라 곤니치와 물론 써도 되는데, 우리는 좀 더 느낌있게 여자들 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더라도 똑같은 일본어 초보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너머로 인사해주면 느낌이 확 다릅니다. 이거는 곤니치와 아예 쓰지 말아라는 아닌데, 최소한 여자들 꼬실 때나 어디 음식점이나 술집 들어갈 때 너머 훨씬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나고야 사카에 가보겠습니다. 사카에는 스트리트, 바, 술집, 클럽, 포션이 골고루 분산돼 있어요. 사카이 클럽은 끝나는 시간이 제각각이라 1시에 끝나는 데도 있고 3시도 있고 5시도 있고, 끝나는 시간이 다 달라서 클럽 끝나면 우르르 길거리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클럽이 끝나는 타이밍이 제각각이라 좋은 점은, 반대로 말하면 이 타이밍 때마다 거리로 몰려 나오거나 집에 가는 여자애들한테 말을 걸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술 마시고 취해서 마무리가 돼 있는 여자애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이건 일본이건 취한 꽐라는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생략할게요. 2024년에 아직도 여자애들을 술을 많이 먹여서 꼬신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술을 많이 먹는다고 초보 드라이버들한테 없던 호감이 갑자기 술게임으로 생기지 않는다고. 보수 드라이버들은 술 없이 얘기만으로 내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 같이 갈 수 있을 정도의 미료쿠를 발산해서 여자애가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뭐 기분 좀 더 내려고 같이 술을 한잔 하는 거지, 이게 뭐 술이 있어야만 꼬실 수 있고 술을 많이 먹여야만 된다,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바이브를 더 쌓고 내가 원하는 수준의 여자애랑 자유롭게 연애를 하기 위한 실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돌아와서 스트리트부터 안내드릴게요. 선샤인 사카이 주변, 돈키호테 사카이점 반대편이고, 이렇게 관람차가 있기 때문에 완전 랜드마크죠. 나고야역이 금시계가 약속 장소였으면 사카이는 여기 선샤인 사카이 관람차 앞에서 약속을 잡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심야에는 의문의 여자애들이 서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온라노코가 있으면 말 걸어서 같이 관람차 타버려도 되고, 근데 사실 이미 많이 타서 질렸을 거예요.
여기서 라인 정도 교환하고 이케다 공원 주변으로 가줍니다. 여기는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는데 사람 아예 없을 때가 있고 여러가지 이벤트가 열릴 때는 많아요. 밤에 가끔 이렇게 10대 20대 여자들을 위한 보건실이라고 케어링 카페라고 여는데 말이 보건실이지 그냥 과자랑 음료, 화장품을 저렴하게 파는 천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대는 거의 없고 20대 여자들이 지역 공고 보고 득템하러 정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때를 좀 노려보는 것도 괜찮고, 이거 이외에도 이벤트가 많이 열리는 공원이라 가봤을 때 뭐 하고 있다 하면 거기서 체험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비 올 때는 사카이역 지하상가, 다른 지역 편에서도 말했지만 일본 유동인구 많은 주요 역들은 지하상가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비 오는 날은 지하상가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혼자서 느릿느릿하게 걸으면서 뭔가를 둘러보고 있는 여자애라든지 앉아있는 여자의 경우에 성공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다음은 사카에서 낮에 말 걸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거리, 히사야 오돌이라고 상징적인 구조물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거리가 쇼핑이나 퇴근길 여자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카에는 주로 밤에 클럽에서 난파하는 애들이 많이 있을 건데 사카에서 유일하게 낮에 출동할 수 있는 장소가 히사야 오돌이라는 거. 그 옆에 히사야 오돌이 공원까지. 이 공원은 그냥 힐링 산책하기도 좋고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운동적으로 만나는 거죠. 딱 봐도 랜드마크 밑에 낮에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낮에는 여기만한 플레이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밤에는 어딜 가느냐? 아까 돈키호테 사카이점 옆에 1번 출구 노렌가이라고 하는 14개 가게가 모여서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도쿄로 치면 에비스 요코초 같은 느낌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면 14개 점포가 있고 그 중에서 선택해서 먹는 건데 왁자지껄한 분위기니까 이제 가까운 여성 그룹한테 부담 없이 말을 걸 수가 있죠. 나고야에서 난파에 대한 가드가 그나마 낮고 반대로 은근히 그런 건 기다리고 있는 여자도 간혹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저번 편에서 소개드렸던 다이코쿠는 사카에 5, 6개 지점이 있는데 나고야라서 역시 아저씨들도 많지만 여자애들이 20대 초반에서 30대까지 연령대가 많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간다고 했을 때 20대에서 50대까지 누구나 가기 부담이 없는 프랜차이즈 타치노미 가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치노미 이제 아시죠? 타치가 서는 거, 노미가 마심. 타치노미는 그러니까 서서 마시는 가게. 그래서 나고야 다이코쿠 이 5, 6개 점포를 제가 다 가본 건 당연히 아닌데 2군데 정도 가보고 좀 더 좋았던 곳은 스미요시점이에요. 스미요시. 후쿠오카에서는 게이 지역이라서 초속 10m로 제가 뛰어서 도망갔었는데 나고야에서는 뭐 그런 지역이 아니고요. 나고야 사카의 워싱턴 호텔에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호텔을 묵었었어요. 네, 물론 그날은 다이코쿠에서 만난 친구랑 같이 보냈는데 이 주변에만 다이코쿠가 4개나 있죠. 이 중에서 밖에서 딱 보시고 괜찮다 싶은 대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이코쿠 한자부터가 대흙이잖아요. 큰 흙심을 엎어놓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허브 그랜버스 퍼브 미라이 타워점 이렇게 영어로 검색하시면 되는데 허브도 프랜차이즈 아시죠? 근데 이 지점은 여태까지 허브 다른 지점들과 다르게 야외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겨울엔 좀 힘들겠지만 다른 계절에 가시면 야외에서 마시면서 기회를 볼 수가 있고 밑에도 분위기 되게 괜찮아요. 네, 인기 많습니다. 특이한 점은 낮술도 많아요. 여기는 테라스에서 햇빛 쬐면서 한잔하는 게 인기라서 여자애들끼리 테라스에서 한잔하고 있으면 쾌활하게 말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히르카라 노네와스까 스미마셍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로 자연스럽게 그냥. 그리고 우리 초보 도라이바들을 위한 플레이스 하나 아소비바 사카의 니시키 놀이점. 아소비바 사카의점인데 아소비가 놀이에요 놀이. 그래서 다트, 젠가, 당구 이런 걸 하면서 마실 수가 있다. 저는 굳이 이런 게임을 하면서 에너지를 빼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재밌는 점이 여기는 컬러 밴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블루 밴드를 차고 있으면 교류 오케이, 레드는 60개, 그린은 초식계, 교류 초보. 저는 이 컬러 밴드 시스템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여자인데 블루 밴드를 차고 있는데 괜찮네 하면 바로 가서 말 걸면 리액션 너무 좋고 그린은 진짜 좀 수줍어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여튼 그 손목에 잔 밴드 컬러로 어프로치에 참고를 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으로 클럽. 나고야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 3개는 오르카, IDW 이렇게 3개만 아시면 돼요. 돈키호테 사카이점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14개 점포 모여있는 노렌가이도 여기 옆이고 랜드마크 공원도 여기 옆쪽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클럽 오르카도 돈키호테 빌딩 11층이거든요. 네, 그래서 끝나면 다 이 돈키호테 건물 밖으로 이제 애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나고야는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네, 그게 좀 편한 게 한 가지 장점이네요. 오르카는 대학생도 많고 평일에도 여대생이나 20대 초반에서 22, 23살 정도가 많죠. 금토 2시 반, 평일 1시 반이면 끝나고 만약에 복불복에서 운이 없어서 그날 그 남탕이다 할 때는 자매점인 클럽 상고로 가셔서
할인받고 아침 5시까지 놀 수 있어요. 거기로 이제 다 몰리니까 거기서 최종 승부수를 던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이디 카페. 여기 카페 아니고 노포클럽이에요.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대규모. 피크가 밤 10시여서 빠르게 치고 나올 수 있고 20대 초중반 대학생이나 젊은 회사원이 많더라고요. 일본 클럽에서는 얼마나 실패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가 좀 중요해서 은근히 다 보고 있어요, 걔네. 왜냐면 한국만큼 클럽에서 미친듯이 춤추고 노는 게 아니라 걔네 진짜 잘 못 놀거든요, 클럽에서. 그래서 그냥 뭐 소리 지르고 미친듯이 춤추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흔들거리면서 주변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 클럽에서는 한국이랑 다르게 누구한테 갈지 좀 신중해야 되는데 아이디는 6개 층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괜찮죠. 만약에 진짜 남친이 있거나 해서 여러분이 까이면 다른 층 가면 되니까. W는 아까 아이디랑 비슷한 계열 클럽이에요. 여기는 외국인 입장 제한이 있어서 제일 늦게 말씀드리는데 일본 내에 일본인밖에 없는 레어한 장소라고 할 수 있죠. 일본어가 능숙한 드라이버라면 뚫을 수 있고 한국, 중국 및 외국 친구들과 분리돼서 놀 수 있는 게 장점이죠. 일본어 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을 만큼 메리트가 좀 큰데 20대 중반부터 30대 있고 차분한 분위기도 좀 있어요. 300석이 넘는 테이블 자리가 무료로 있어서 마음에 드는 친구 있으면 바로 가도 되고요. 8시 마감이라 그때까지 좀 간바떼 해보는 걸로 합시다. 나고야가 워낙 12시에 문 닫는 가게들이 많고 도시 분위기가 투머치로 조용해서 시끄러워서 클럽 선호하지 않는 저도 여러 군데 가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클럽 T2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게요. 2020년에 오픈했다고 해서 올해 여름에 가봤는데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초거대 클럽인데 이거 저 아니고요. 네, 이런 스타일의 여자들이 많이 있더라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나고야가 일본 3대 추녀도시라고 해서 다 못생긴 게 아니고 못생긴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높으나 요즘은 이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고야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나고야의 지역부심과 프라이드를 살짝 건드리는 티징으로 이렇게 가드를 좀 허물고 그 타이밍에 살짝 떨어질 뻔한 프라이드를 다시 칭찬해주면서 여자애가 좋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게 나고야만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나고야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실제적인 루틴이나 전략은 지금 혼실 다해 준비하고 있는 강의에서 풀어보도록 하고 다음은 어디로 갈지 댓글 달아달라고 했는데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곳들을 많이 알려달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좀 낮은 곳으로 나중에 재미로 난이도 5점 만점에 5점 만점인 것도 있는데 한번 얘기해볼게요. 대박이에요. 거리가 시드는 속도가 밤 8, 9시만 돼도 벌써 거리가 시들어서 마을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고 호러 분위기가 좀 있고 소외감이 싹 오는 그런 현이 있습니다. 현지 난파자들도 혀를 내두르면서 마경이라고 부르는 현도 있는데 피해 가시거나 모험심 있는 분만 도전하시라고 나중에 꼭 다루고 다시 큐슈로 돌아가서 후쿠오카보다도 난이도가 낮은 구마모토로 한번 가볼게요. 구마모토는 다른 데랑 다르게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고 직설적인 남자를 좋아하는 초보 드라이버들 관점에서 오사카가 같이 재밌게 왁자지껄 웃으면서 분위기 좋게 한잔하고 우악 하고 바로 집에 가버리는 느낌이면 구마모토는 술 다 마시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남자를 따라오는 느낌. 이미 이 남자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네. 구마모토 가볼게요. 여러분들 일본 여친 생기는 그날까지 저 드라이버도 계속 달리겠습니다. 간마리 마쇼! 자네.